오늘은 아주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3대 지수 하락했고요. 하락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다만 꼬물꼬물 깎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꼬물꼬물 깎아먹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내려왔던 반등 저점, 하락 저점 여기 다시 접촉했고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20일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뭔가 방향성을 타진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를 계속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내려간 거 보기 전에 경제 지표를 보면, 어제 중요한 게 이제 리테일 세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원 청구 건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리테일 세일은 기대치는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오히려 0.3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5천 건으로 전월보다 약간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21만 3천 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아직은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의 소비도 일단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엠파이어 매니팩처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하는 제조업 지수는 다시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근데 이제 고용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아직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제되고 있다. 그 가장 주도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가 목요일날 나왔는데, 얘가 노동시장이 아주 타이트하고 소비 지출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소비 지출의 이런 부분들이 회복력이 좀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타이트하게 계속 올릴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10년치 수익률도 세차게 올라가고 있고요. 6개월 국채 추세를 10년치 수익률을 보면 이게 오르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렇게 쉼이 찍으면서 포인트를 찍으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땐 지금 포인트가 없어요. 쉼이 없이 계속 세차게 밀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일정 부분 강도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SPTL을 사러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 방향이 이제 세차게 내리뚫고 계속 올라왔는데, 최근 동향은 약간 누그러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중간 쉼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0.75포인트를 계속 올려왔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이 인지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통화가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끔 일본 엔화 개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한숨 쉬어 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급격히 올랐던 게 여기 살짝 올랐었죠. 세차게. 그랬다 뚝 다시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80달러 초반대까지 갔다가 세차게 들렸었는데 또 아주 세게 빠졌거든요. 뭐 네이처럴과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들렸던 게 다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도 투자적으로 저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세차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쭉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전세계 글로벌 경제는 사실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축 국면으로 갈 거라고 원자재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역인데 아직 소매 판매라든가, 그러니까 그 개인 소비죠. 소비자들의 가계 소비하고 그 다음에 고용 부분이 아직 타이트하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 지표가 괜찮아 이렇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리세션에 베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다만 여기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CPI 지수나 PC 물가 지수들이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 좋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10월달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요걸 보면, 요거 이제 미국의 연체율이거든요. 뭐 여러 전체적인 부분의 연체율인데 보시면 파란 거하고 연두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얘가 뭐냐면
파란색은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가계기업 모두 다 쓰고 있죠. 신용카드는. 근데 얘가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가장 쉽게 신용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가 이건 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요게 뭐냐 하면 소비자론입니다. 컨슈머론. 그래서 가계 중에서는 일정 부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아직 타이트하게 가계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업 대출은 쪼이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도 조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사이클 과정 중에 신용 팽창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꾸역꾸역 일정 부분 정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문제고요. 가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체율이 좀 대출 기준은 아직은 뭐 중립 정도나 완화 수준에 있지만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게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1년, 2년,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각각 세 개가. 죄송합니다. 제가 뒷문을 열어놓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희 뒤가 산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1년, 2년, 10년 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라색이 트리플 C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은 방향으로, 이 모든 채권들이 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에 채권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국채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국채는 내려가고 있는데 트리플 C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안전자산 선호도는 높아지고 위험자산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채권 시장에서, 그 하이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국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 패턴을 보면 시장은 경기 수축이나 이런 위험성을 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 트렌드를 놓고 보면 트리플 C하고 채권, 국채, 그러니까 안전채하고 위험채하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좀 더 특이한 건 여기서 보시면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강도보다 이 트리플 C 내려오는 강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트리플 C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최근 패턴도 보면 이 점으로부터 국채들은 가격이 다 높아졌는데, 이 점으로부터 트리플 C는 가격이 아니죠.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이 점으로부터 트리플 C는 수익률이 오히려 안 올라왔어요. 시장이 불안정해서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이게 채권시장, 하이힐드 채권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경제지표에 의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투자시장에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 요소 중에 들어가는데, 좀 전에 봤지만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리세션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단순히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고, 저렇게 빠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기 수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이힐드 채권 시장, 위험 채권 시장에서만큼은 아직 금융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미 보여드렸듯이 CFNAI 시카고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GDP 나오는 좀 더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 뭐 클리블랜드의 AD 기억이 안 나네요. AB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은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버팀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길어봐야 3분기, 4분기 정도가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강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그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조정을 받고 수요 위축이라든가 고용 축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경기 수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95년도에 소프트 랜딩이 있었거든요 중반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프트 랜딩은 못 가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을 한번 거치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 봄, 여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털어내기에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21일 날 또 움직이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금을 빼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채권으로도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융시장을 봤지만 그 경제지표나 상당히 특이하게 경제지표와 금융지표가 움직이고 있다. 물론 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중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라고 전면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이나 움직임들이 정상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참 골치가 아픈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